네, 마크 리포트 주한미 대사 피습 사건이 이른 아침부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도 이 사건을 긴급 뉴스로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단독으로 포착한 영상을 CNN을 비롯한 각종 외신들도 영상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현장 화면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용의자가 전쟁훈련 반대를 외치면서 공격 행동을 했다는 것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고영신, 이상희, 김철근 이렇게 교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참 오늘 아침 긴급한 소식이 들어왔는데 오늘 아침 7시 40분에 행사장에 도착해서 사건이 발생한 건 7시 55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경찰 쪽에서는 테러로 보고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액트 오브 바이올런스, 공격적 행동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의미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무부에서 지금 나오는 것은 강력히 규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테러를 보는 시각이 가장 강할 것 같고 미국은 특히나 그 자국의 이익, 자국의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어떤 뭐 사과의 표명이라든가 어떤 식의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를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무부에 나오는 태도 자체를 보면은 강력 규탄한다 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태의 추이 그다음에 이에 대한 어떤 양국 간의 외교적 상황 이런 것도 고려해서 우리 정부에 요청을 하지 않겠느냐 또 항의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저희가 참 걱정되는 것은 이제 한미 관계에 어느 정도 파장을 미칠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인데 일단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전쟁 연습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도가 좀 드러나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김기종 범인,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인가요? 좀 진보적인 단체, 문화단체던데요. 이분이 지금 수사 중이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을 벌였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범행의 동기, 목적, 배후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만이 이제 한미 관계의 영향이라든가 한반도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한미 관계 영향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 영향은 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미국 측의 반응을 보면은 이것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고 공격적 행동 어떻게 보면 폭력 행위 이런 걸로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국 측 입장에서는 어떤 말하자면 북한이라든가 이렇게 연계된 어떤 테러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 김기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소영웅지 아니면 뭐 국수주의자 이런 차원에서 공격적인 어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근본적으로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떤 유해 요인은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배후가 좀 복잡하게 드러날 경우 한미 관계라든가 또 한반도 전반적인 정세에 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지금 수사 중이니까 그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야만이 영향 부분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저희 연합뉴스 TV의 영상 취재팀이 단독으로 포착한 화면을 계속 보고 계신데요. 자, 이 김기종 씨에 대해서 기무사 쪽에서는 군 기무사 쪽에서는 대공 용의점은 일단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에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 김기종 씨에 대해서 알려진 게 있습니까? 김기종 씨가 그 몇 해 전이죠. 그 주일 대사한테 벽돌을 던져서 주로 대사를 상대로 이렇게 던져서 행동하는 사람이군요. 그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문화 운동을 하고 진보 단체라고 자칭 통일 운동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요. 그 전시작전 통제권을 뭐 환수하자 뭐 이런 주장을 또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뭐 평화협정 시민 토론회 뭐 이런 것도 좀 개최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뭐 학생운동 출신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조금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 소영웅주의라 할까요? 이런 게 좀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이고요. 이것 또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도 본인이 혼자 기획해서 뭔가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수사를 해서 배우도 밝혀보고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이 상황이
사실 미국 대사랑은 젊은 최연소 대사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오바마 대통령의 대리인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미국 자체죠. 지금. 그렇습니다. 미국 네. 자체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오바마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친한 측근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상원 의원 때 외교 담당 보좌관 출신을 했고요. 그다음에 워싱턴에 네. 그 대통령 측근으로 근무를 했고 국방부에 아태 차관보도 했고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도 한 네. 이런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건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전화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쾌유를 빈다고 그렇습니다. 전화했다고 이런 합니다. 상황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미 관계에 지금까지보다는 약간의 그 변화의 기류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점 좀 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크 리포트 대사가 테러를 당한 것과 관련해서 저희 외교부에서 성명을 발표하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엄격히 취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주한 외교사절의 신변 안전과 외교 공간 및 시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마크 리포트 대사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며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명한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외교부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장면을 보셨는데요. 네. 김기종 씨는 이전에는 좀 일본과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했고 지금 병원, 종로경찰서에서 범인 김기종 씨가 적십자 병원으로 옮겨지는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목 골절상을 입어서 일단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게 하면서 조사를 병행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네요. 네. 지금 그 외교부의 성명 내용은 주한 대사관저 또는 대사들 이런 데서 신변 안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조치를 강구하겠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경찰서도 이미 밝혔습니다만은 필수 경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호가 요청이 없는 경호는 안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는 뭔가 좀 대사들이라든가 외교 사절에 대해서 강화되는 법 체계 또는 그런 제도가 좀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철균 교수께서 이야기하셨던 김기종 씨에 대해서 부연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좀 엉뚱한 사람이고 굉장히 또 과격적인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건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1988년도에 우리 마당에 근무하는 그 상근 여직원이 괴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요.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성폭행에 대한 부분들을 규명을 해달라고 2007년도에 분신을 하게 되죠. 분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당시 이 김기중 씨가 주장했던 말이 뭐냐 그러면은 청와대 앞에서 분신을 했습니다. 등에도 아직까지 화상 자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주장했는 것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변호사가 변호를 했는데 대통령이 됐는데 왜 일을 안 밝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적이 있고 또 2007년도에 일본 대사에 대한 벽돌 공격 시에도 이게 우발적 범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웅주의적 사고에서 나오는 아주 계획적인 범죄를 많이 했었는데 며칠 전서부터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내가 벽돌을 던질 것이다 두고 봐라 이런데 그 당시 지인들은 워낙 엉뚱하고 좀 약간의 사회적 왕따 또는 부정자 같은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뭐 설마 그렇겠냐 했는데 진짜 던져버렸어요. 그럼 이번에도 지인들한테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떤 사건을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제 지인들한테 좀 전화를 해보니까 얼마 전부터 진보 단체에 대한 비난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답니다. 진보 단체를 진보 단체, 진보주의자들에 대해서 왜 행동으로 나서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걸 방치하느냐 이런 형태에 대해서 자기가 행동을 하겠다는 직접적 언급은 없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런 진보 단체와 진보주의자들 욕을 했다 그래요. 진보 단체가 행동하지 않고 안일하게 있다라는 뭐 그런 어떤 뉘앙스였었죠. 뉘앙스인데 직접적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썼는데 그런 과정에서 비춰봤을 때 이번 행동도 자기가 뭔가 이런 세계에서 자기가 행동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계획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에도 어떤 상당히 범행을 예고하는 그런 예고를 많이 했었죠. 며칠 전서부터 그렇죠. 며칠 전서부터 진보 단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비난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리고 우선 또 과도를 25cm 정도 긴 과도를 준비를 했고 자리도
리포트 대사에서 멀지 않은 쪽에 앉은 거 아닙니까? 멀리서 앉았으면 또 걸어 나오면 사람들이 뭔가 경계를 하고 왜 걸어 나갈 것 예. 같으니까 바로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더구나 또 유인물도. 유인물까지 예. 이렇게 준비한 거 보면 이 사람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으로 봐야 하고 예, 예. 다만 우리 국민들이 더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리포트 대사는 우리 지한파인데다가 예. 대사로 부임해서도 상당히 친한적인 또 우리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인 그런 대사 아니었습니까? 네네. 뭐 그 국제시장 영화도 보고 그 현장까지도 예. 꽃분이네 집까지도 찾아갈 정도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와 좀 친근하게 예.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받는 아마 충격은 훨씬 더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김기종 씨는 그동안에 이런 행동으로 볼 때는 예. 상당히 뭔가 편집적인 또는 뭔가 정신적으로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뭐 독도 지킴이 대장 그렇게 하면서 뭐 자기 주소도 독도로 옮겼다는 예, 거 아닙니까? 본적을 독도로 그런 옮겼다고 여러 가지 합니다. 행태를 볼 때는 이번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불순 세력과 연계됐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이루어진 쭉 일련의 행태들을 볼 때 좀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어떤 모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네. 굉장히 좀 그 이상스러운 점이 실질적으로 이념이 어떤 이념인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반전 운동을 하고 북한에 대한 그 찬양 활동도 조금 했습니다만 그러고서 봐도 또 독도 지키기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진보 단체들은 독도 운동에 다 낯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념적 성향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죠. 그러나 다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역사상 건국 이래 미 대사관이 직접 대사가 직접 공개당한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 대사는 국제법상의 엄연히 대통령과 준하는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 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심도 그 중요한 사건이라고 네, 봐야 네. 됩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역 의원이 이 범인 김기종과 같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현역 의원에 따르면 방금 전에 이상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김기종 씨가 대학 때부터도 상당히 돌출 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네. 지금 저희 연합뉴스 TV의 외교안보 담당 문관영 기자도 나와 있는데 문 기자가 좀 김기종 씨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왜냐하면 김기종 씨가 어떤 사람인가가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사건이 정말 개인적인 어떤 돌출 행동인가 아니면 좀 더 배후가 있는 큰 사건인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네, 그 김기종 예. 우리마당 대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예. 당시 그 학생 운동을 중심으로 이뤘던 우리 전통 문화 운동을 운영을 예.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촌 로타리에 가면 우리마당이 있는데요. 거기서 많은 그 대학생과 시민들이 사물놀이를 이게 연습하고 하면서 김기종 씨를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언론사 취재를 시작한 이후에 김기종 씨를 취재 현장에서 자주 만나서 예. 이 북한 관련하는 발언을 많이 들어봤었는데요. 직접 만난 적이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일관적으로 그 문화운동이 출발을 한 이후에는 독도 관련 쪽으로 자신의 그 운동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38번지에 직접 본인의 이제 본적까지 옮겨놓고요. 또 그리고 아시겠지만 5년 전에 그러니까 2010년에는 주한일본 대사를 향해서 공개적인 강연석상에서 당시에 벽돌 2개를 던져서 집행유예를 받고 또 풀려난 적이 있고 일관적으로 이처럼 그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테러 행위를 많이 해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일날 한미연합 군사훈련 키 리졸브가 현재 시작이 됐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 그 3일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면은 어느 정도 해법이 윤곽이 잡히는데 설날 남북 간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추진이 됐었는데요. 네.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그 군사훈련 때문에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지 않았다. 오늘 한 얘기하고 똑같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미국이 져야 되고 미국에 대해서 모든 그 정책적인 책임을 한국에 와서 집행하고 있는 주한미 대사에 대한 이 테러는 결국은 이 전쟁 연습에 대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어떤 그 예. 항의성 테러 행위인가 아닌가 이렇게 또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경민대 강명도 교수님도 나와 계신데 강 교수님 보시기에 혹시나 예. 만에 하나
가능성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북한과의 어떤 연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는 없겠습니까? 어떻게 뭐 의심하는 거야 얼마든지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 교수님들 말씀했듯이 이 사람 속량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렇게 보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속량은 상당히 최근에 활동 속량을 말하는 2011년도부터 활동하는 거 보면 북한이 주장을 그대로 이제 그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런 성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예. 북한이 지금 평화협정 체결하자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평화협정 체결 뒷면에는 미군 출고가 있습니다. 예. 또 한미연합사 해체라든가. 예. 그다음에 한미 작전 미군에서부터 우리가 전시작전권 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는 걸 보면 북한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뭐 미군 철거라든가 전쟁연수 반대라든가 특히 최근에는 뭐냐면 북한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뭐 미국의 송조기를 갈리갈리 찢어버리겠다고 하면서 반미 항전에 떨쳐나설 것을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과 전체 조선민들에게 이제 선포한다고 할 정도로 우리 예. 남과 북이 하나가 합심이 돼서 반미 항전에 떨쳐나서라 이런 걸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조평통 성명이라든가 조선중앙통신 조선민국 대변인서 계속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한미군사훈련을 예.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테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전에는 한미군사훈련 안 했습니다. 계속 일관적으로 해오던 건데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걸 했을까? 지금처럼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저렇게 결사항전을 선동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없죠. 예, 근데 이런 시점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걸 한번 그냥 뭐 이상한 전쟁 연수를 반대하고 네. 미군이 한미 군사를 하기 때문에 이자처럼 뭐 이산가족 파탄 이런 주장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이 내막이 뭐가 있냐. 지금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 매체,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인터넷 사이트 이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령을 하달아가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내에 있는 고정 간첩들한테도 반미 항전에 떨쳐났을 때에 대한 그 지시가 내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렇게 지내칠 것이 아니고 한번 뭐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네. 철저하게 조사해서 특히 우리 지금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핵을 막아주고 미사일을 막아줄 이 무력은 지금 군사력은 미국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 한 축을 허물려고 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이게 진짜 네. 정말 이게 예, 저희가 치러야 할 어떤 외교적 비용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하필이게 최근에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의 정무차관이 과거사 관련 발언을 해서 일본과 중국과 우리나라에 대해서 양비론적 발언을 해서 상당히 우리 국민의 감정이 안 좋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의 일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이 사건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워싱턴의 외교가에서 과연 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마치 미국을 잡기 위한 경쟁 비슷한 걸 해야 되는 상황 입장인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 내에 여론이 한국에 우호적이겠느냐. 네. 그러니까 상당히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네. 오히려 미국 정부가 일본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 자초한 꼴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점이죠, 사실. 네, 저도 사실 이게 오늘 아침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저걸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인가 한 사람의 돌발 행동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외교적 비용이 엄청나죠. 네. 뭐 아까 지금 강 교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애단할 필요는 없지만 네. 어쨌든 이번 사건은 저 개인적인 판단은 뭐 좀 소영웅주의 국수주의자로서의 어떤 돌출적인 행동이 네. 아닌가 하지만 그 배우가 만약 북한과 연계된 어떤 배우가 있었다 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네. 수사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뭐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은 뭐 물론이고 어쨌든 웬디 셔먼의 그런 정무차관의 발언 이후로 국내에서도 썩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네. 우리 국민 전반의 어떤 반미 강정으로까지 발전된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런 문제로 보게 된다면 한미 관계 외교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네. 저 사람의 돌출적인 행동 그런 걸로 규정이 되고 미국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테러라든가 이런 것을 네. 규정하지 않고 뭐 폭력행위라든가 뭐 공격적 행위 이런 네. 걸로 지금 국무부에서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미 관계라든가 외교적 파장을 좀 줄여보겠다. 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본다면은 어쨌든 우리로서도 철저히 조사를 하되 네. 철저히 조사를 하되 이것을 구태여 반미 감정 우리 국민 전반의 어떤 반미 감정의 표출이라든가 북한과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네. 아마 양국이 굉장히 신중하게 갈 겁니다. 우리가 뭐 대기실에서 문 기자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그 극단적 상황으로 가는 것 좀 미연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틀림없이 정무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냐 그러면은 4월 16일 날이 세월호 1주년입니다. 세월호 1주년을 기계에 해서 진보 세력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뭔가 모먼트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한복판에서 미 대사가 테러를 당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든지 진보 단체가 뭔가 계기를 만들려는 그런 작업에는 상당한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4월 16일에 세월호 1주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동운동에 대한 부분, 그다음 총파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정부적 영향으로 본다 그러면은 거의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외교적으로 부분은 굉장히 뭐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대사에 대한 테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이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냉정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는 것은 한미 양국의 전통적 우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조직적으로 가져갔느냐 아니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냐.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외교적 파장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사의 결과를 우리가 귀추를 주목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관계 가지고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일종의 상당한 신중함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희 교수님도 충분히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대부분의 외교 전문가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어떤 대미 외교 입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또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미국의 입장과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이런 사건이 조성하지 않았나 그런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특히 그 발언의 당사자인 웬디 셔먼 같으면 1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었고요. 당시 한미동맹 관계 현주소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비슷할 틈이 없는 관계다. 완벽한 한미 동맹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극찬을 했던 그 당사자인데요. 일단 그 셔먼 차관이 정작 미국에서 세미나에 참석을 해가지고는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중국을 하나의 역사 과거사 문제의 어떤 그 양비론으로 책임을 갖다 씌웠던 이런 것들은 지식인이나 일부 그 시민단체들에게는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그 취재 현장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부터는 그 셔먼 발언에 대해서 이 김기종 씨가 그에 대해서 비난하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부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연관성은 일단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우리 정부로서도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기존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한 개인의 돌발 행동이 정부 간의 동맹관계 그 정부 대 정부 간에 특히 이 한미동맹에 어느 정도 많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복원력 또한 아주 강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상희 부총장님 지적대로 과연 그 경찰 수사 결과가 엄정하게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는 하나의 변수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대표가 가서 말하자면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빠질 거고 또 우리의 외교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정도뿐이 안 되냐 말이야. 미국의 대사 하나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정도 그 백주 대낮에 기습을 당할 정도 그런 외교 역량은 정말 우리로서는 뼈아픈 지금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자면 CNN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이 사건을 긴급 속보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여론도 대한 여론이 우리나라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안 좋을 수밖에 것이다. 없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그 미국의 그 국가의 정체성이라 할까요? 미국 국민 한 사람이라도 그 외국에 나가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구해오는 나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이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그 특명 정권 대사가 와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혈맹 우방국에서 테러를 당한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한국을 믿고 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지금 모든 외신이나 언론이 CNN도 계속 긴급 속보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과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로 나빠질 건가? 이건 부르보듯 뻔한 얘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것을 향후에 우리가 극복해 가려고 한다면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한국의 외교 역량이나 우리의 국력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허비되고 소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하게 테러를 보지 말고 이게 북한과 연결되지 않았을까. 지금 북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땅을 갈기갈기 찢어놓겠다고 막 반미 항전에 다 떨쳐나서라니 선동하고 있는데 가장 북한이 바라는 대로 됐습니다. 한미 간에 이 균열이 생겼잖아요, 벌써. 이자도 우리 말씀하셨지만 네. 가장 안전한 우방에 와가지고 미국 특명 정권 대사가 나라 국가 미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테러를 당해가지고 지금 생명에 그냥 큰일 날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굴에 했었다 그랬지 목에 경동맥이라도 했다면 이건 뭐 네.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예전에 벌어질 수 박근혜 있는 거죠. 대통령이 그렇죠. 바로 바로 그 자리에 예, 그러니까 그런 건 뭐냐,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가장 이로울까 이 사건에 북한이 단 한 번의 테러 사건으로 해가지고 북한이 바라던 대로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미국을 갈기갈기 찢어놓지 않더라도 뭐 거기다 미사일 쏘고 핵미사일 쏘지 않더라도 지금 이 리포트 대사를 테러한 이 한 사건만으로도 네. 지금 한미 간의 균형 갈등 생겨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바라던 대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시점에 와서 이 리포트 대사, 미국 대사를 테러한 것이 그냥 뭐 애국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거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네. 북한과 연계되지 않았는지 이 정북 세력이라든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에 깨닫고 이거를 정말 밑뿌리채 이거 들춰내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사태가 없으리라고는 장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철저하게 조사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급하게 이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기보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죠. 일단 지금 이 김기종 씨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좀 이해하기 좋도록 과거의 행적을 좀 보면 지난 2006년에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니까 동료 6명과 함께 본적을 경북 울릉군 독도리 38번지로 옮긴 적이 있고 2007년에는 우리마당 김기종 씨가 대표로 있는 문화단체죠. 우리마당 습격 사건이 있었을 때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가 분신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희 교수님이 잠시 전에 언급했고요. 또 2010년 2월에는 일본 대사에게 벽돌을 던져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네요. 이 정도면 뭐 기존에 있었던 독도로 본적 옮기고 이런 거야 뭐 욕할 일 아니고 칭찬할 일입니다만. 그 일련의 이제 과정 자체가 굉장히 돌출적이고 예.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행위들이 많이 하는 것이죠. 분실을 뭐 아무나 하겠습니까? 뭐 그 아주 극단적 성격 소유자 아니면 그게 사실 불가능한 어떤 심성의 소유자라 봐야 되는 거죠. 다행스럽게 이제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건 자체가 정말 조직에 의해서 어떤 모종의 조직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대, 당국으로 외교적 풀어야 될 현안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양국 간이 그동안 비춰온 그 동맹적 관계에서 비춰봤을 때 냉정해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한 사람의 일탈 또는 우발적 범죄라가 있고 이해한다 그러면은 지금 국무부에서 성명 발표한 대로 아주 강력한 규탄 또 공격적 행위 이 정도로서 외교적 수사가 끝나준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북한이 뭐 우리 강 교수님 이야기했듯이 북한이 의도된 대로 한미 간에 심각한 균열을 가는 그런 상황은 좀 방지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한미 간에 뭐 그렇게 큰 균열로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북미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불을 다시 지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한국인에 대한 미국의 인식 이게 아주 악화될 것은 분명하고 그런 경우 지금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남북 관계의 정상화가 좀 뭔가 숨통을 터가지고 이런 좀 우리 경제라든가 이런 데서도 좀 블루오션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또 뭐 지금 경원선도 복구하겠다고 지금 뭐 엊그제 또 발표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경원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어요. 뭐 민화협이라는 민간 공영 방관 반미지만 어쨌든 이런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이런 경우 미국 대사도 오고 그러면은 뭐 미국 대사기 때문에 내부 경호는 뭐 미국 대사관 측에서 담당한다 하더라도 경찰 측에서 좀 더 그 참석자들에 대해서 좀 스크린만 좀 했더라도 이런 부분을 초청도 좀 받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이 미나협 회원이더라고요. 네네. 회원에다가 이렇게 참석자들의 어떤 네. 그 명단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좀 스크린만 경찰에서 좀 했더라도 좀 이런 사태를 좀 방지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좀 경호에도 좀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말씀을 했다시피 이제 필수 경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이 참 안전한 나라다 미국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사실 안전한 나라가 아니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데 어떻게 안전한 나라겠습니까? 항상 테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이 경호 문제에 있어서는 테러적 혐의가 있거나 테러 경험이 있는 사람들 경찰에서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블랙리스트 가지고 있는데 이란 요즘 예민하지 않습니까? 남북 간 관계도 그렇고 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예민할 때는 실질적으로 경찰이 능동적으로 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이런 대사관의 경호라든가 대사에 대한 경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또 경비선행 이런 문제는 관습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은 예민한 시기에 있어서는 테러에 대한 위험 부분 미국 대사다 대사관이라 이런 것들은 한 번만 스크린 되면은 뭐 출입 정지만 하면 되는 거 부분이에요. 예. 미나협이라는 단체가 그 진보에서부터 보수까지 그 아우르는 예. 그런 그 단체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졌던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미국 대사를 초청해서 조창 강연을 하는 상황이라면은 그 초청자 명단이 다 있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초청 대상이 다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회원이라도 초청받지 않는 사람이 온 상황이 된다면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점들을 놓친 거죠, 사실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을 그렇죠. 하고 안일하게 했던 거 생각하고. 아닙니까? 안일하게. 이런 점이 이런 큰 사건을 나오게 한 건데요. 그러니까 미나협 주최 측도 좀 일정 부분 비판을 받아야 할 측면이 있고 경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연 국무차관의 발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내에서 감정이 별로 좋지 않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또 최근에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북한에서 엄청난 엄포를 놓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사라는 그 특별한 존재에 대한 어떤 경호 문제는 경찰이 좀 각별하게 생각했어야 될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 김기종 씨가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긴 했는데 미리 발급받은 게 아니라 현장에서 나 미나협 회원이다 하고 즉석에서 이렇게 출입증을 줬다 그래요. 근데 문관영 기자 말에 따르면 현장에서도 여러 번 봤고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도 문 기자도 직접 여러 번 보고 취재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경찰의 정보과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꽤나 유명 인사였을 거예요. 이전에 분신도 그렇죠. 했고 얼굴만 보면 딱 알았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미국 대사한테 이렇게 근접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현장을 둘러보면서 많은 그 행사 참석자들한테 인터뷰를 요청을 했을 때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니까요. 이름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김기종 씨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 경찰뿐만이 아니라 민간 단체 회원들도 또는 민간인들도 다 아는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장에 경찰이 있었다면 충분히 제지가 가능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제가 현장을 좀 둘러보니까요.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을 접근을 제가 해보니까 당시 그 입구 출입구 쪽에는 여직원 2~3명만이 앉아 있고요. 참석자들이 원할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초청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그 문제를 일으킨 김기종 씨 같은 경우가 나는 회원인데 초청을 받지 않았지만 좀 참석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명찰을 만들어주면은 그 명찰을 차고 어느 자리든지 가서 앉아가지고 행사를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허술한 그 경호 상태를 현장에서 목격을 했는데요. 이러한 그 허술한 그 준비 상태가 결국은 주한미 대사의 사상 최초의 테러라는 이런 비극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남북 관계가 악화돼 있고 지금 반미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시점 아닙니까? 북한이 지금 대미 항전을 지금 계속해서 선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정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우리 한국을 지켜주려고 미군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 미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테러당했다면 그 보안도 하나 하지 못한다면 이게 미국 정부도 그렇지만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을 것 같고 사실 분노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점이 다른 시점도 아니고 한미 군사훈련을 하고 북한이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도발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시점에 미국 대사라는 그 인물을 보호하지 못했다. 이거는 진짜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인데 이 김기종 씨가 정말
이 한반도 남북관계의 냉각을 염려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그 결과는 지금 정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 전쟁 보입니다. 훈련 방지하자는 사람이 예. 지금 그런 폭력 행위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결과적으로는 네.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우리는 좀 네. 가급적 좋은 방면으로 풀려고 지금 얘기들도 하고 있지만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강 교수 이야기했는데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가서 훈련하고 있는데 특명 정권 대사를 그것도 뭐 그런 흉기를 가지고 그쪽에서 뭐 테러죠. 테러를 당했다는데 과연 한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로서는 엄청난 지금 손실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 중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미 대사에 대한 테러 행위는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 행위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곤혹스럽죠. 예. 더군다나 다른 나라나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게요. 왜 우리가 걱정을 더 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단순한 외교적 문제를 그칠 게 아니고 이 파장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데 무슨 파장이냐 그러면은 뭐 국정 3년차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어떨까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CNN부터 외신 이걸 전부 계속 긴급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는 시각 자체가 한국은 불안한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봤다 아랍 국가의 어떤 테러 집단처럼 미국이 대사가 저렇게 초유의 테러를 당한 나라인데 거기에 쉽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을 자꾸 풀어줘야 된다. 자꾸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 자체가 한국이 안전한 투자차 또 경제에 투입하기 좋은 그런 나라 경제 활동에 좋은 나라를 인식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 신뢰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자체 하나가 저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저런 사람의 우발적 행동 하나가 외교는 물론이고 경제까지도 찬물을 끼얹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자꾸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딱 보면은 너무나 안일하지 않습니까? 이 예민한 때에 미국 대사가 가는데 거기에 정부 형사 한 사람만 있어도 보면 얼굴 보면 스톱 차단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정부가 너무 안일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부분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김기종 씨가 통일운동가 또는 진보 인사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김기종 씨의 이런 행동들이 앞으로의 소위 통일운동, 진정하고 합리적으로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까지도 피해를 입고 더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돼요. 실제 걱정이 많죠. 더군다나 뭐 최근에 이제 통진당이 해산되고 통진당이 뭐 또 북한의 연계성 뭐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자칭 통일운동하고 진보적인 인사라는 사람이 이런 엉투당투하는 그러니까 테러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마치 국민들에게는 진보적이고 뭐 통일운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마치 과격하고 테러하고 이런 사람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또 앞으로 아까 우리 이제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4월 16일 4.16 세월호 1주년을 맞이해서 뭔가 많은 행사들을 준비했을 거고 노동단체 같은 경우에도 이름하여 춘투라고 해서 뭐 이런 투쟁들을 준비했을 건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은 사실 이 김기정 씨가 한미 관계, 남북 관계, 그다음에 국내에서의 어떤 진보 단체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뭐 한미 관계 이런 것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힘이 제일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중동에 간 것은 말하자면 경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당청 관계도 다 정리가 되고 뭐 새로운 출범을 하면서 말하자면 중동 외교를 통해서 경제 비즈니스도 하고 뭔가 한번 경제를 활성화해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진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정말 상당히 그렇죠. 마음이 정권으로서 좀 굉장히 큰 부담이죠. 부담이 되고 또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 외국에 나가실 때마다 꼭 이런 일이 터져갖고 뭐 외교 징크스다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번에도 다들 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약간 정신병자보다도 2011년도부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11년부터 활동에는 뭐 반미 활동이라든가 또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한미 그 안보 협의회를 초래해야 한다든지 전제 작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북한이 주장하고 반미 행동을 하는 반미 선전을 하면서 북한이 주장했던 걸 그대로 하는 그 행동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최근의 활동은 통일운동이 아니고 종북 활동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 일이 벌어지면서 가장 쾌재를 부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도대체? 북한이 바라던 대로 됐기 때문에 네.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뭐 전쟁 연습을 그만두라고 이 칼을 휘두르고 테러를 한 것이 아니고 북한에 좋으라고 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선전선동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이런 자칭 진보주의자 일부 극소수겠습니다만 이런 운동들, 이런 움직임들이 점점 더 국민 사이에서 고립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자, 문관현 기자,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침묵할까요? 아니면 뭔가 언급을 할 걸로 보십니까? 저희한테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북한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보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테러에 대해서도 한 번도 인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과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이 특별한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은 그 김기종 씨 개인적인 그 배경, 백그라운드와 이번 오늘 사건과 관련된 거를 우리 경찰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결국은 그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이지만 북한은 이 김기종 씨의 주한미 대사 테러 사건 관련해서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치적인 주판화를 튕길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국 인사라고 지칭할 것 같아요. 네, 문세광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 인사 우리하고 연관 안 됐지만 자발적인 애국 인사가 그렇죠. 미 대사를 테러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계속 하라고 부추기는 걸로 되니까. 북한은 자기들과 연계는 아예 뭐 입을 다물겠지만 반드시 남한 내에서 애국적인 의거나 뭐 이런 애국적인 식의 의사들이 얘기를 반미 할까요? 감정으로 이렇게 들고 일어났다. 이거 당연히 또 그렇지, 선제라고 이석기 나왔을 씨처럼 겁니다. 애국 인사라고 그래서 지칭을 자꾸 했거든요, 부추기겠죠. 네. 또 들고 일어나라고 뭐 네. 진보 단체들 뭐 이런 쪽에다 또 메시지도 보내고 그러지 않을까 봅니다. 네, 이런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좀 현명하게 저희가 침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